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의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신짜오 베트남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FTA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의 일정상 차관이 대신 참석하면서 차관급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산업공동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성과를 확인했는데요. 양국 간 소재 부품 산업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타스크 센터, 한 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위해 제3국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가동하기로 합의한 태스크 센터는 전문 인력 교육, 기술 지도, 시험 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말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국 간 1차 자동차 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통부군에서는 한 베트남 국장급 정책회의를 통해 유통산업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유통산업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외국인 기업이 추가적인 소매 점포를 출점할 경우 경제 수요 평가 ENT 인허가를 개선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베트남 측은 5년 내 철폐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 토론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른 높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 산업,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자원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과 베트남전력공사는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한국 기업이 추진하는 LNG,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및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석유 가스 개발 광구 관련 협력 방안과 2013년 3월 만료된 광해관리공단, 베트남 석탄공사, 비난 코민 간 광해 방지 및 석탄광 공동 탐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갱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산업공동위원회 폐회식에서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과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베트남 금형 전문가 양성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MOU를 통해 베트남은 자국 금형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현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관세 식품과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무역 구제 및 경제 협력을 다루는 산하이행위원회와 투자 작업반의 활동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내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EODES를 빨리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무역 구제 조치가 베트남과의 교역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철강 제품 반덤핑의 공정한 판정과 한국 석도 감판의 제외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교역과 투자의 꾸준한 확대, 새로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를 개선할 것이라고 본 소위원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식수대란을 일으킨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최근 하노이에서 발생한 식수대란으로 인하여 하노이 서부 주민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폐유를 특이한 3인 중 2명이 호아빈성 공안에 지난 목요일 18일 체포됐습니다. 이미 체포된 2명의 용의자는 10월 6일 아직 수배 중인 한 명의 용의자와 함께 박린성 따나
시멘트 공장에서 폐유를 싣고 10월 8일 호아빈 푸민마을로 이동하여 본 마을 계곡에 폐유를 무단 방류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현재 도주 중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공무원 기본 급여를 2020년까지 7%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현재 공무원 기본 봉급은 149만 동이지만 2020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160만 동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베트남 재무장관이 월요일 베트남 국회에서 발표한 국가 예산 실행안 보고를 통하여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계획안을 들은 국회 예산위원장은 본 계획안이 예산의 성격을 개발 투자보다는 소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정부 설명에 의하면 본 계획안은 낮은 기본급이 부정부패를 심화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낮은 급여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다는 대다수 일반 공무원의 불만을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공기업 및 정부 공무원을 합산한 공공부문 근로자는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세계은행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최대치로 알려졌습니다. 호치민시 대법원은 최근 뇌물을 받은 80여 명의 현직 교통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 측 설명에 의하면 경찰 간부 3명은 뇌물을 받고 교통경찰 80명에게 과적 차량을 통과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호치민시와 인근 산업지역인 빈증, 동라이성 일대에서 월 110달러, 132불달러짜리 로고를 만들어서 운송업체에게 판매 및 배포했습니다. 이 로고를 마패같이 교통경찰에게 보여주면 경찰은 과속 차량이 지날 때 이 사인을 보고 통과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이 발각되기 1년 전까지 230억 동의 수입을 챙겼으며 80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과적 차량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총 50억 동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과적 차량은 종종 도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전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미국 NBC 투데이 쇼에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2019년 12월 여성의 역량 강화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방문 시점과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미셸 오바마 여사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딸이자 방송인인 제나 부시 그리고 다른 몇 명의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탔는지 보도에 의하면 영화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동행할 예정이며 또한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베트남계 배우 2명 정도가 동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어린 여성들의 교육 증진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 의하면 10월 기준으로 은행 계좌를 보유한 15세 이상의 베트남인인 총 4천만 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약 78개, 모바일 뱅킹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약 44개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4월과 6월 사이에 인터넷 뱅킹 거래액은 9조 5천억 동, 모바일 뱅킹 거래액은 1조 7,6천억 동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은 1, 3분기에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거래액은 약 1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이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비현금 결제 비율은 4.9% 정도에 그쳐 중국의 26.1%, 태국의 59.7%, 말레이시아의 89% 정도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거래와
부패 방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이어지는 비현금 결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베트남중앙은행은 비현금 결제의 성장 촉진과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법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짜베트남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